자녀분들께 꼭 전해드리는 이 세 가지 말씀. 지식은 힘이다. 너 스스로를 믿어라.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 타성에 좀 젖지 마라. 기계처럼 하지 마라. 생각하면서 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북일고 44기를 졸업한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자녀분들의 북일고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북일고에 대해 설명드리기보단 사실은 좀 자녀분들의 전반적인,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자녀분들께 전해드릴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공부의 마인드셋이라든가 이런 거. 일단 제 목차는 처음에 이렇게 일단 제가 잘 소개해야 제 말의 신뢰성을 좀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소개랑 그리고 이게 마인드셋,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 좀 다루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과목별 공부 방안에 대해 좀 담아봤는데, 사실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북일고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일단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고3, 그러니까 제가 현역 때 저의 수능 성적표인데요. 뭐 보시다시피 국어가 저희 자신 너무겠는데 국어는 3등급, 수학은 뭐 2등급, 영어도 2등급, 뭐 생명과학도 2등급, 지구과학은 3등급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의대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고3 때 공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만족하지 못할 만한 성적을 얻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성적표를 받고 딱 마인드가 확 바뀌게 되었거든요. 부모님께서 저한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해주셨던 말씀들이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제가 재수를 한 결과, 올해 수능이죠? 국어는 100분이 97로 1등급, 수학은 100분이 100으로 1등급, 뭐 생명과학은 100분이 95지만 1등급이 운 좋게 나왔고, 지구과학은 100분이 100에 1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단 1년 만에, 참고로 저는 이제 충남대 의대에는 충분히 합격선에 있고, 뭐 다양한 학교들이 있겠지만 일단 의대 정도는 합격선에 걸쳐있는 성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마인드셋에 대해 오늘 얘기하려고 이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 수능 성적표 되면 전국 누적 100분, 제 입으로 금칠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정도면 전국 누적 100분이 0.5% 정도 되는 성적표입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제 말에 좀 더 설득력을 실어드리고자 이러한 성적표 지참을 한 거였고요.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뭐 어머님들은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학생들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인데, 이분이 남기신 말은 유명하죠. 사실 말이 사람보다 유명해진 케이스 같은데, 지식은 힘이다라는 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마음속에 재수한 내내 늘 가슴속에 새겨놓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식은 사실 되게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고, 뭐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이 공부를 하는 과정은 본인이 사회에 나가서 본인의 발언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권위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인생의 전부는 공부가 아니다. 그러나 네가 학생이라는 길을 골랐고 네가 공부를 통해 학생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학생의 전부는 공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참 슬픈 일이지만 저희 뭐 고등학생들의 지식이라고 해봤자 국어, 수학,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크게 필요한 지식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지식을 내가 해야 할 때 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내가 나의 힘을 길러가서 내가 나중에 사회에서 발언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고등학교 때 공부는 지식은 힘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어머님들께 드려도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상위 10%가 아니면 대부분의 인간은 잉여인간처럼 살아간다. 참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별로 기분이 엄청 좋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보시다시피 제 고3 때 성적표는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할 성적표였거든요. 근데 문득 제가 그런 데까지 가고 나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치과의사시거든요, 두 분 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위에서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제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정작 그 부모님이 속해 있는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저는 무력감이 정말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때 딱 마음속에 제대로 박힌 게, 지식은 힘이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내 말에 힘이 실리고,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어머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 네, 이렇게 발표도 하게 됐고. 어쨌든 자녀분들께서 정말 마음속에 깊게 품어야 되는 사실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가 너의 말에 힘을 싣고 싶다면 지식을 쌓아라. 북일고는 그런 입장에서 참 좋은 학교고, 또 이런 학원, 뭐 분당 미래탐구라든지 이런 학원들이 이러한 지식, 곧 힘을 기르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학원입니다. 네. 두 번째는 나를 믿어라. 사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 같은데요. 이분은 유명하신 분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다른 명언으로 이제 신은 죽었다 뭐 이런 명언이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라는 말. 사실 이것 또한 굉장히 상투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뭐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를 믿을 때 타인의 믿음이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과연 내가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재수 과정 혹은 공부하는 과정 내내 내가 나를 믿으려면 내가 나에게 신뢰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계되는 것처럼 내 힘을 기를 수 있는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재수 기간 내내 뭐 아까 현역 성적표를 보여드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의대에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말도 안 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로 진심입니다. 저는 의대에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살면서 진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분들한테도 본인이 본인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본인을 믿으려면 실력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내용을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당연히.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믿으려면. 사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 또한 내가 지식을 쌓아야 내가 뭔가 학교에서 성적이라든지 무언가로 증명이 되어야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을 잘 믿어야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조언입니다. 타성에 치지 마라. 이거는 이제 사실은 누군가의 명언이라기보단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신 말씀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 학생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양의 문제풀이가 동반되기 마련이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죠. 뭐 정말 초천재적인 학생들이라면 단 한 문항을 풀어도 그 개념, 그 본질을 꿰뚫고 뭐 바로 이해하고 다른 문항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언정 제가 생각하기에 대다수의 학생, 아니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아마 여러 양의 문제풀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건 역시 타성에 젖지 않는 거겠죠. 문제를 풀 때 문제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해서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풀이법을 암기해서 푼다든지 내가 읽지 않고 그냥 단순히 늘 해오던 대로 하다 보면 늘 넘어지게 되어 있죠. 앞을 안 걷고 걷다 보면 바닥에 돌이 있으면 걸려 넘어지는 거고 차량을 운전하실 때 전방에 차량 주시를 안 하면 어느 순간 사이에 잠깐 사이에 부딪히게 되고 똑같은 겁니다. 타성에 젖지 않아야 되는 것도 늘 운전을 할 때 전방 주시라고 늘 걸을 때 바닥을 보고 장애물들을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공부할 때도 문항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 문항 진심을 담아야 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 워낙 어렸을 때부터의 학원 교육, 그러니까 뭐 학원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학원의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항을 많이 풀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좀 기계화되는 경향이 있죠. 사실 그렇지 않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학원도 잘 골라야죠,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학원 설명해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뭔가 이 학원을 좀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원은 정말 잘 골라야 됩니다. 아이들을 단순히 문제를 푸는 기계로 만들 건지 아이를 지식을 갖춘 힘을 갖춘 인재로 만들 것인지는 학원을 잘 선택하셔야죠, 부모님들이. 자녀분들께 꼭 전해드리는 이 세 가지 말씀. 지식은 힘이다. 너 스스로를 믿어라. 마지막으로 공부할 때 타성에 좀 젖지 마라. 기계처럼 하지 마라. 생각하면서 해라. 이제 파트 3는 과목별 공부법입니다. 사실 어머님들이 이거를 궁금해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 안 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국어죠. 사실 그 입시에 좀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하면 22학년도 수능부터 갑작스럽게 평가원의 국어 난이도가 매우 올라간 걸 체감하실 수 있을 텐데 참고로 22학년도의 국어 1등급 컷은 84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4점이면 2점짜리 8문항을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점수였죠. 그러니까 그에 따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신의 난이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올랐다기보단 아이들의 독해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이 역시도 아까 앞에서 말한 타성에 젖으면서 글을 읽기를 한다든지 혹은 뭐 미디어의 영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준비해 온 건
국어를 시기에 맞춰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예비 고1, 딱 여기 계신 자녀분들의 나이대에 속하는데, 일단 이때는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는 다상다독을 해야 하는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예비 고1만큼 제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넉넉한 시기가 없거든요. 예비 고1은 아직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의 상태이고, 많은 내신 공부라든지 이런 거에 아마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좀 얕보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머님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고, 이 대다수의 919에 진학할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중학교 때 좋은 내신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자녀분들이 뭐 전교권이라든지 쉽지 않은, 뭐 일반인들이 달성하기 쉽지 않은 내신들을 기록했을 텐데, 현실부터 말씀드리자면 919는 다 그런 애들입니다. 네,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뭐 자기는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었는데 북일고에 들어오니까 뭐 국어가 6등급이다, 수학이 6등급이다.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엄청 많은 우수한 아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과 경쟁해보기 전 아이들에게 내신 작품을 가르친다든지 뭐 고1, 고2 기출이라든지 이런 걸 해봤자 뭐 당연히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는데 다만 아이들에게 크게 와닿진 않을 겁니다. 일단 뭐 내신 작품을 아예 듣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신 작품은 내신 작품대로 챙기되 책을 많이 읽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아이들의 독해력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는 소설책이라든지 뭐 본인이 흥미가 있는 다른 분야의 책이라든지 많은 책들을 읽고 그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독해력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요새 아이들의 경우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글을 읽어도 긴 글을 읽지 못하고 뭐 세 줄 요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독해 습관에 안 좋은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자녀분들도 책을 읽기보다 솔직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책을 한 달에 한 권, 두 권이라도 읽는 게 좋지 않나. 스스로 책을 완주하는 경험 또한 수능 공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중학교 때 책을 매우 많이 읽었습니다. 거의 3년 통틀어서 300권 넘게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책은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공부는 좀 늦게 시작했지 않나. 고1 때, 사실 이때가 가장 핵심적인 기간인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시냐 정시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북일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정시에도 매우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정시 대비를 하는데도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정시도 괜찮다만, 어쨌든 자녀분들 모두 수시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보통 정시라는 그런 험한 길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내신을 챙기려면 역시 고1 때는 내신 작품 열심히 챙겨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학원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혼자 고등학교에 내신 대비를 한다?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죠.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어렵고요.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학교 기출도 풀어봐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학원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조금. 그리고 고1, 고2의 그 독서 혹은 비문학이라고 하죠. 이 파트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시를 생각하더라도 높은 대학에 진학하려면 최저 점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충분히 국어는 최저를 맞추는데 꽤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2 때, 고2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2는 수시 친구냐 정시 친구냐가 고1 때 이미 갈렸기 때문에, 수시 친구라면 당연히 내신을 꾸준히 계속 챙겨야겠죠. 내신을 계속 꾸준히 챙기되 정시를 어떻게 대비하냐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예비 고3이니까 고2면 적어도 2학년 2학기 때부터라도 예비 고3이기 때문에 꾸준히 독서 문화 이 세트 문제집을 풀되 그 고3 평가원 기출도 계속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교육청이 아니라 평가원 6월, 9월 수능만을 제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예비 고2 때부터 고등학교 4학년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미리 풀어봐야 되나 싶지 않고, 왜냐하면 수시든 정시든 사실 고3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1년이 후딱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고, 고3은 뭐 사실 그 학부모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국어는, 문학은 굉장히 기출의 경향성을 깊게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설 문제집보다 오히려 기출을 여러 번, 그러니까 보통 N회독이라고 표현하는데 1회독, 2회독, 3회독 여러 번 회독하는 게 자녀분들의 국어 문학 점수에 더 도움이 될 거고, 독서는 제재별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독서를 평가할 때 추론적 독해, 사실적 독해, 비판적 독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구분해서 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평가원에서 비문학 지문도 딱 세 지문이 나옵니다. 각각의 파트에 맞춰서. 추론적, 사실적, 비판적. 이렇게 세 개의 제재별로 독해를 해보는 게 그 자녀분들의 비문학 실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렇고, 좀 더 이제 자세히 항목별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문학은 내신도 마찬가지고 뭐 수능도 좀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르게 분류해보자. 위있기 내신입니다. 내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주어진 감정, 그러니까 문학작품을 주면 뭐 학원이든 뭐 본인이 하든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든 보통 이렇게 문학작품들이 있으면 본인들의 그 작품들의 그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내지는 화자가 그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해야 합니다. 제가 국어 내신만큼은 계속 1을 유지했었는데 감정 상황을 암기하는 것만이 내신에서 문학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고 수능 문항은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의 주관성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만든 건데 주관성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 거에 대해 만든 걸 좀 첨부해드렸는데 학생분들이었으면 자세히 이거 갖고 설명해 드렸을 텐데 부모님들께 설명 굳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건 그 다음엔 독서입니다. 흔히 비문학이라고 말하는 파트인데 어렵지 않고 그냥 어떤 제재든 아까 제가 제재별 독해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재에 따라 지문의 축이 보통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축이라고 하면 중심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문에. 지문의 중심 내용을 잡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읽는 방식의 독해를 하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게 지금 죄송해요. 검은색 화면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배부드림 프린트에는 잘 보이게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는 수학 공부인데요. 수학은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수학을 굉장히 못하고 있다가 여기 계신 손정환 쌤, 거의 저희 은사님이신데 이분을 만나고 제가 수학을 좀 뜨게 됐는데 수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제가 내미는 구호인데요. 해설지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지 작성이라면 제가 뒷페이지로 보여드릴 텐데, 수학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필연적 사고입니다. 내가 어떠한 뭐 문제에 이 파트를 읽고 내가 이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애매한 건데, 기계가 되진 않아야 돼요. 어떠한 구절을 읽고 이러한 생각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의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이건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골라야 된다. 이런 필연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늘 논리성이 담보되어 있고 문제풀이가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간에. 내신도 수능 기출을 따오는 게 북일고의 전통이기 때문에 보통은 수능 기출에서 숫자만 바꾸거나 크게 문항 구조를 뒤엎는 문항은 없거든요. 북일고 수학 내신도. 수학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일고 기출이라든지 어려운 기출 문제들의 해설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작성한 해설지인데요. 뭐 이렇게 문항들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러이러한 거 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걸 연결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계산 결과를 해본 결과 이런 게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도형 문제고 아예 다른 이제 얘는 뭐 대수학 문제인데 뭐 이걸 이렇게 하자. 이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된다.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건 이렇게 된다. 라는 식의 본인이 어떤 표현에 문제에 주어진 시발점을 가지고 내가 이 논리를 이 논리로 그 다음 논리를 그 다음 논리로 이어가는 이 과정을 해설지를 쓰다 보면 본인이 본인의 머릿속으로 정립하게 됩니다. 남이 풀어주는 걸 보고 그 풀이 과정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보고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이 각각의 단계들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수능이든 내신이든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표현은 낯설지만 이 표현은 내가 아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바꾸고 이걸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내가 알던 순서대로 풀리는구나. 이런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해설지를 작성하는 과정. 본인의 논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죠. 사실 이런 어려운 문항들을 어디서 공급하냐 내지는 뭐 그런 건 전혀 걱정하실 게 없죠. 그런 건 학원이 알아서 합니다. 좋은 문항들이라든지 논리적인 구성을 연결시키는 문항들은 학원에서 충분히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본인이 막히거나 본인이 어렵다고 느낀 문제들 내지는 선생님의 해설을 들어야만 풀 수 있었던 문항들을 이렇게 본인이 해설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리하다 보면 본인이 본인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제 발표 조파 발표 들어서 감사하고 혹시나 뭐 자녀분이나 궁금하신 게 있다면 여기 아래 제 메일 주소를 기재해 놨으니 여기로 메일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